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여론조사의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국내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한 기자분이 글을 쓰셨는데, 글의 요지가 뭔고 하니까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맞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글을 썼고, 또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가 빗나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글을 천자 칼럼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일단은 글 자체가 사실과 어긋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지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맞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유행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선입견과 편견으로 여론조사는 맞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여론조사라는 것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과학이고, 미국의 여러분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예를 들면은 뭐 펜실베니아의 유권자 수가 총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라고 봅시다. 그 100만 명도 한 1000명 정도의 표본수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모집단인 100만 명의 그런 취향, 어느 후보를 특별히 지지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여러분들 통계학이 과학으로서 가능하고, 그런 통계학이 과학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것이 이렇게 존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과학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예. 1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간에 모집단의 특성을 표본 집단인 1000명 정도를 가지고 이런 내다보고 추론하고 전망하는 것은 통계학의 대표적인 그런 대수의 법칙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라고 하죠. 표본 집단 1000명이나 2000명을 가지고 얼마든지 모집단의 특성, 그러니까 후보자별 득표율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과학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예. 한 언론사 기자분 말씀은, 언론사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만든 NBC, ABC,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CNN, 영국의 BBC, 더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런 기관들은 자매 여론 기관들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ABC는 누구하고 여러분들 그 팀이 되고, 그 다음에 뉴욕 타임스는 누구하고 팀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 수십 년 동안 밀접하게 특정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대선이든 뭐든 이렇게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뭐 지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한 회사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미국의 주류 언론사와 특정 여론조사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여론조사는 불발이 아니었고, 이번 여론조사는 상당 부분 정확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류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 주류 언론사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아무 비판적 검토 없이 한국의 조선중앙동아들이 받아가지고 주구장창 해리스 후보의 우세를 기사를 썼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이 문제였고 언론사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거든요. 언론사가 문제도 있었던 거죠. 언론사가 협력관계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협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여론조사는 정확했는데 본인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 왜곡시켜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미국의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특정주의 특정 후보가 이기면 성자 독식을 해서 선거인단을 전부 갖고 가는 그런 특별한 그런 선거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에는 통계학 법칙이 통하는데 미국에는 통계학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통계학은 과학이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모집단이 선거 과정에서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간에 거기서 표본수 1000개 정도만 추출하게 되면은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것은 바로 과학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에 ABC나 NBC나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부가 여러분들 다 과장을 해가지고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거 하루 전날 영국의 BBC는 무슨 56대 44로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CNN은 당일 출구조사에도 뭡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함을 가질 겁니다. 아니 조선일보에서 계속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겼지 않소? 그러니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 의회 전문 신문인 더 힐은 전국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다 통합해서 여러분들 몇 달 동안 계속 추적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더 힐은 상당히 정확했거든요. 최종 결과와 미 의회 전문 신문인 더 힐의 여론조사는 대단히 여러분들 유사하고 딱 한 군데 미시간주만 더 힐에서 압도적으로 한 57% 정도 일관되게 해리스 후보가 이겼는데 이번 결과를 보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이기지 않습니까? 더 힐, 그러니까 당파성이 좀 희박하고 왜곡하지 않은 여론 기관들의 이런 여론조사는 정확했던 거죠. 그 다음에 라세무센 이런 데도 정확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민주당 기관지처럼 해리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론 조작과 이런 부분에 여론을 통한 유권자들의 선전선동, 여론을 통한 유권자들의 가스라이팅을 위해 가지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발표했고 그거를 아무 비판 없이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더 힐이라든지 라세무센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일관되게 정확했던 겁니다. 성자 독식 방법에 미국의 선거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통계학에 문제 없는 겁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